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요양보호사 어린이 요양의 선생님들 박쌤입니다. 벌써 25년이 가고 26년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요양의 선생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요양보호사 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하시는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핵심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장은 강의만 하시는 강사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강의하기에 한계가 많이 있는 장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신을 집중하시고 함께 9장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절 요양보호 관찰과 기록입니다. 요양보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바로 수급자인 어르신을 위해서 요양보호를 하는 것이죠. 요양보호에 있어서 대상자의 욕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찰입니다. 대상자의 신체나 정신적 이상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은 사실을 주의 깊게 사실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세한 변화를 신속하게 알아차리는 관찰 능력이 필요하고 주관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가설을 세워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세운 가설에 준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관찰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 증명되면 가설이 맞다는 것이 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어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돌보고 있는 어르신이 평소에는 부축하면 일어서거나 약간 도움을 드리면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었고 대화도 어느 정도 잘 나누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가끔 감기약이나 복용하던 약을 드시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평소와는 조금 다름을 감지하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몸이 안 좋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가족에게 어르신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가족들의 동의하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뇌 쪽과 전신의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해서 지금은 건강이 많이 호전되신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가 방금 설명드린 관찰을 할 때 가설을 세우고 가족과 상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입니다. 첫째, 제공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셋째,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은 어르신을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휴가나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거나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기록이 있으면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다섯째, 요양보호 서비스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여섯 번째,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증가로 대상자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할 때 잘 참고해서 기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입니다. 법정 서식이 있고 기관 자체 양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 서식으로는 공단으로 제출하는 서류, 즉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이 있고, 공단에서 제공받는 서류, 즉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로는 장기요양 급여 계약 통보서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서류로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습니다. 기관 자체 양식으로는 상담일지, 욕구사정지,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방문일지 등이 있는데요. 법정 서식 중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외하고 5글자 이하인 것들은 모두 기관 자체 양식입니다. 글자가 긴 것들,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같은 글자가 긴 것들은 법정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서식들과 서식들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법정서식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고, 기관 자체 양식으로는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여러 법정 서식들 중에서 계속 등장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도입 목적은 월 한도액 범위에서 수급자가 효율적인 장기요양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돕고, 수급자와 가족의 효과적인 이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도입 목적입니다. 오른쪽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양식인데요.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급, 유효기간, 한도액,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가 이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태그와 스마트 장기요양 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시게 되면 기관에서 태그를 신청하고 어르신 댁의 현관이나 신발장 또는 문틀에 태그를 부착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사용자, 즉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장기요양이라고 검색하시면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앱은 실제로 기관에 등록이 되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하고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태그에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켜서 가까이 가져가면 시작과 종료를 하실 수 있는데, 활동한 내용을 입력하면 급여 내용이 전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송된 급여 내용을 기관에서 확인해서 확정을 하여 공단에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은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실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요양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폰을 쓰시는 요양의 선생님들 계신데요. 모바일 운영 체제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iOS로 나뉩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아이폰은 iO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삼성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을 한번 진행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설정해둔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휴대폰에서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치매로 가족요양을 하시는 70대 남자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을 했는데 인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유는 스마트폰마다 태그를 인식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태그에 스마트폰 상단, 하단, 좌측, 오른쪽을 천천히 가져다 대보시면 진동이나 소리가 나면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을 어디 쪽에 가져다 댔을 때 인식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방문 요양인지, 방문 목욕인지, 방문 간호인지 선택을 하시고 서비스 시작을 클릭하고 서비스 시작을 전송하시면 시작이 완료됩니다. 아이폰, i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는 로그인까지는 안드로이드와 같은데 iOS는 전자 태그 버튼이 하나 더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스캔 준비 완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휴대폰을 태그에 접촉합니다. 인식이 되면 NFC 인식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급여 종류를 선택하고 서비스 시작 및 전송을 누르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 요양의 서비스 종료 방법입니다. 방문 요양은 최소 30분 이상이 경과해야 종료가 가능합니다. 태그 인식 후에 10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해야 합니다.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각 항목별로 분 단위로 입력하고 남은 시간이 0분이 되면 전송이 가능합니다. 총 입력해야 하는 시간이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각 활동별로 시간을 입력하면 남은 시간이 0분으로 표시가 되면 종료가 전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은 수급자가 서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일 경우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어르신이 여기에 속합니다. 5등급은 치매 어르신이 받게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신체활동 서비스는 입력을 하지 않고 인지활동 서비스에 있는 인지자극, 일상생활 함께하기에만 활동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요양의 선생님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입니다. 방문 요양은 최소 3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종료가 가능한데 방문 목욕은 최소 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종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반드시 2명 이상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모두 종료 태그를 인식해야 하고 1명이 종료 태그를 찍고 10분 이내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종료 태그를 찍으셔야 합니다. 만약 목욕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방문간호는 서비스 1, 신체활동이나 2, 인지활동 대신에 건강관리, 간호처치 내용을 입력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을 피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서비스 중심으로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과정만 기록한다든지 결과만 기록한다고 하면 틀린 답이 됩니다. 기록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요양의 선생님들 며칠 전 입었던 옷이나 먹었던 음식을 써보라고 하면 기억해서 적기가 어렵죠. 그래서 즉시 신속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사투리나 의미가 여러 가지인 단어들을 기록하면 나중에 본인도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공식화된 용어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자를 명확하게 하고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5잔, 5km, 2년 전과 같은 수치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어르신이 오른쪽 팔에 5cm 곱하기 8cm 크기로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기록일까요? 아니죠. 얼마 전이 아니라 3일 전과 같은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애매한 표현과 구체적인 표현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 사생활 존중과 같은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때는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9쪽부터 나오는 각종 기록지 양식들인데요. 표준 교재에 보면 기록지 양식과 작성 방법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양식별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인적 사항과 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과 같은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돈과 관련된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2번 장기요양 제공계획서는 기관에서 작성하는 양식이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공통 양식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 범위 내에서 급여 개시 전에 작성을 해야 되고 수급자나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수급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으로 통보합니다. 참고로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번은 시설급여와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기관에서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양식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2번 양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4번부터는 제공기록지 양식입니다. 제공기록지는 급여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작성하고 태그를 찍을 수 없는 상황에 모두 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구분하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은 분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한 양식에 7일 분량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번 방문 목욕 제공 기록지는 장기요양 요원 서명란이 2개가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반드시 2인 이상이 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목욕 차량 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간호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적어야 하고 건강관리와 간호관리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7번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 어르신이 주야간 보호센터로 와서 식사나 목욕 등
다양한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방문 요양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체크를 하고 차량 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목욕을 한 경우에도 소요시간과 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각 프로그램마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8번 시설급여 단기보호 제공 기록지입니다. 여기에는 수급자의 상태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와상인지 준와상인지, 자립이 가능한지,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질병 여부와 기관지 절개관, 틀니, 욕창 등 수급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8번 제공 기록지도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프로그램별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9번 복지용구 제공 기록지입니다. 복지용구는 공단에서 제공받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 품목인지 대여 품목인지에 따라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도 재가급여와 같은 15% 자부담이 발생하고 경감 대상자는 40%, 60%의 자부담 경감을 받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액은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매년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업무보고의 원칙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고 신속하게 보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방법입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보고하는 것이 정기보고이고 1일, 주간, 월간 보고가 정기보고에 속합니다. 수시보고는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는 보고를 말하는데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요양보호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 보고 형식입니다. 상황이 급할 때 먼저 말로 보고하는 것이 구두보고입니다.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즉 글로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 서면 보고입니다. 정기 업무 보고나 사건 보고 등은 구두로 보고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겠죠. 서면 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신속하게 보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산망 보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고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동시에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는 보고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메신저나 카카오톡과 같은 방법으로도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과정입니다. 사례관리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수정해서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첫 단계인 접수 및 초기 면접이고요. 다음 단계로 대상자의 건강, 신체 기능, 인지 기능, 가족 및 사회 관계 영역,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 등 자원을 파악하는 욕구 사정을 실시합니다. 파악된 욕구를 가지고 케어 플랜을
수립합니다. 케어 플랜 수립에 관한 의견을 이제 수렴할 때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수급자와 가족, 요양보호사 등이 사례회의 1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항상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관 및 공단 이용지원팀에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사례회의가 필요한 경우 2차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필요시에 재작성합니다. 목표가 달성되거나 급여 제공 결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대상자가 거주 이전을 한다던가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 종결하게 됩니다. 순서를 암기하실 때는 처음과 끝, 접수 및 초기 면접과 평가 및 종결 사후 관리를 먼저 배치하고 초기 면접 후에는 욕구 사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회의 1차를 진행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공단에 통보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상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암기하시고 점검과 모니터링 후에 서비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2차를 실시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련 있는 단계들을 묶어서 암기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조금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사례회의 1차에 참석하고 욕구사정 결과를 전달받고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급여 제공 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이때 요양보호사도 함께 참석해서 수급자와 관련된 기능 상태나 가족의 요구사항,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가 실시하는 평가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하고 서비스 중단 시에 종결과 사후관리 등 업무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사례회의의 목적은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사의 목표를 공유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적절한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례회의의 목적입니다.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사례회의는 대상자,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회의를 말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 절차입니다. 우리 요양의 선생님들 약속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항상 거울도 보고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만날 준비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방문할 때는 어르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 또는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항상 손을 먼저 씻고 방에 들어갈 때는 먼저 수급자에게 누가 왔는지 인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일정 관리 단계에서는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에 들어가면 대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기관에서 작성해 놓은 서비스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혹시나 변경되었을 경우에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전 확인 단계에서는 대상자에게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필요한지 위생 상태나 전기, 가스 등 안전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밥, 청소, 빨래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 단계에서는 제공한 급여 서비스 내용을 매일 기록하고 특히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 배변 상황 등 변화 상태를 관찰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확인 및 서명 단계에서는 대상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해야 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서 대상자나 가족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다음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 후에 퇴실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장,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핵심 정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